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4년째 진행이 되었고 어제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온오프라인 심리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어제 재판 마지막 날 전격 공개가 됐죠. 이번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은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증인신문 일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죠.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잘 보냈습니다. 바쁘게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저는 매일매일. 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인데요.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거는 어떤 절차고 또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 소위 말해 댓글 부대라는 데서 예. 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이제 옹호하고 당시 예.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 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뭐 대선 감금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해왔고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이거는 거의 다 뭐 인정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거 위반한 것이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 당선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정권의 정당성에 조금 흠집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 당시부터 검찰 수뇌부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데 예. 좀 부정적이었고 그것을 이제 밀어붙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좌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 윤석열 사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국가정보법 위반은 계속 유죄입니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은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어요. 예. 2심에서는 선거법도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징역 3년 실형. 예. 그다음 그래서 원세훈 원장 법정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무죄 취지로 하면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 내려보낸 이유가 야 선거 개입 안 한 거야가 아니라 예. 당시에 이제 선거 개입을 인정했던 고등법원의 이유가 증거들이 뭐냐면 이메일이었거든요. 수많은 이메일들. 근데 이제 고등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많은 이메일들은 국정원에서 만든 공문서 같은 거니까 예.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에서는 야 이거는 국정원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공문서 이런 업무 문서라기보다는 예. 이메일인데 그러면 작성자 불러서 작성자한테 이거 한 거 맞냐 물어봐야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니들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못 써.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 내려 보낸 겁니다. 예. 세 번 고등법원에서 막 이제 심리 다 하다가 결심,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저게. 그렇죠. 피고인 최후 진술하고, 뭐, 예. 검사 구형하고 이런. 그런데 어저께 검찰에서 녹취록을 제기를 한 그렇죠. 거죠. 그럼 이 녹취록 왜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모르고 냈느냐? 당시에 이 녹취록의 일부가 지워졌거든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복구해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이거 국가 안 본데?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인가요? 뭐 그게 예. 만들어졌잖아요.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TF. 예. 거기서 이걸 복원을 해낸 복원을 거죠.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 제출한 거고 예. 검찰이 마지막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2013년 기소 직후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이미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말씀하셨듯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주요 대목을 삭제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시 이번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복구가 돼서 이제 네. 검찰에 전달을 한 건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내용을 제가 예. 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정도입니까? 예. 네. 2009년, 2012년 사이에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2012년 사이에 사이. 전 부서장들 거기서 이제 원세훈 원장이 당시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 4월 총선 직후 열린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총선 전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12월부터 총선 예비 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 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봐라.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다. 뭐죠? 무슨 내용, 무슨. 공천, 여당 공천에 개입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비 등록 총선 후보 예비 등록 시작하는데 지부장들, 예. 각 지역의 지부장들 있잖아요. 국정. 그렇죠. 현장에서 교통 정리 잘 챙겨보라. 그 뭐죠 이거?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내년 지방선거가 12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잘 검증해야 된다. 후보 공천과 관련해 지부장들이 사람을 추려서 추천하도록 지시한 이런 얘기를 읽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언론에 개입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언론 통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예. 예. 언론 표현이 통제. 상당히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보시면요. 어떻게 예. 되냐면요. 이게 단순히 이거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 쥐어패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다. 쥐어패야 된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보고하면 뭐하냐. 애초부터 그런 기사가 보도되지 않게 막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언론은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 접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여기 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예. 한미 FTA를 여당은 물리적으로 결국 처리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대처하자마자 지금부터 칼럼이나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준비했다가 그날 땅 하면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예. 또 몇 개 더 읽어드릴까요? 여러 인물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선거도 보수가 결집하면 이길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넣다. 야, 이거 뭐. 그래서 교육감 선거 그 멘트는 이제 총선 5개월 전에 나왔던 그 회의 멘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쓰자. 지금 현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뭐 이런 대목들. 그러니까 일단 원장이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요구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죠. 야, 근데 저는 정말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정원이 정치 개입에 뭐 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뭐 여러 뭐 추측도 있었는데. 설은 있지만. 이 정도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0년대 중앙정부라든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안기부라고 하면 뭐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무리 보수 정권에도 2010년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한 건 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게 원장이 정말 이 캐릭터가 독특해서 아무도 통제가 안 되니까 부서장 회장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저질러 거에서 끝난 건지 정말로 실행을 했을 이 것인지. 지부장들이나 부서장 이걸 듣고 큰일 났네. 원정이 저렇게 날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정권 말기긴 하지만 해야 되겠다. 실행을 한 건지 그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의 무게를. 글쎄 그건 봐야죠.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 다가 있는 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상명하복 이런 게 강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라는 논거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정권 말기인데 물론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 말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수 정권 재창출이 당시에 가능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어쨌든 바뀌는데 정권 말기에 진짜 이런 되도 않는 얘기들을 실행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 들어서 이거는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어떤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 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을 바보라는 거죠. 진짜 그런 거죠. 야, 국민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막 댓글을 계속 써가지고 막 이거 하면은 국민들이 휙 넘어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도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합니까? 손가락 아프게? 근데 국민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바보라는 거죠. 그럼 개돼지 레밍이 발언 중에. 그렇죠. 그 연결선장 선생하고 봐요. 야, 이거 참. 저는 이 말 제가 하면서도 민망합니다. 참.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선대본부장 같은 발언들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 녹취록, 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저도 이제 재판에 제가 들어가진 않아서 이 재판에. 자, 이 증거를 제출했으면 우리 저기 변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증거 채택한 동의할 것 같아요? 안 동의할 것 같아요? 글쎄요.
동의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불리한 건데 이걸 왜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는 게 맞죠. 내가 이제 원세훈 원장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동의 안 하겠죠. 야, 안 하고 불리한데. 싶겠죠. 예. 그런데 동의를 했다고 해요. 증거 채택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에 증거를 채택하고 끝난 거예요, 재판이. 예.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죠. 왜 그랬을까? 왜 동의를 했을까? 정의를 위해서? 뭘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이거 만약에 증거 채택 동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녹취록 증거 채택 안 하고 녹취록에 나오는 원세훈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결국 불러서 검찰은, 되지. 야, 너 이거 원세훈 원장 이런 얘기한 거 맞지? 하고 그걸 막 물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얘기 와서 들어서 물으면, 그러면 그게 원세훈 원장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 거라고요. 예. 그럼 거기서 이 사람 정권도 바뀐 마당에 그때 당시 사람 지금 남아있는지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녹취록이 있는데 이 원세훈 원장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세훈 원장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했는데 예. 그 당시 어떻게 됐고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증거 동의. 여기서 끊고 보자라고 해서 증거를 채택한 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겠는가. 왜? 어차피 어제 재판이 끝나니까.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론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검사 얘기를 들으면 회의에서 나온 정부 정책이나 정치 관련 발언이 위법성인 듯 전제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개별 실행과 연결돼야 한다. 또 SNS 대응 문건 역시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라는 것이 댓글 작성하는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래 원세훈 원장 독특해.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지시한 거야. 이거 원세훈 원장이 그냥 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지시하는 거지 이게 실행되는지 모르잖아. 예. 그리고 여기 어디 2002년 대선 때 댓글 쓰라는 얘기 있냐? 10년 총선 얘기 있지. 그거 있었다고 해서 이게 2012년 대법원 대선 사건에서 댓글 쓰라는 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증거 채택은 동의하고 예. 증명력 이거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안 된다. 여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을 어제 저는 변호인이 쓴 거라고 봐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맞는 말씀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심 선고만 지금 남겨놓은 선고만 상황이죠. 원전 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요? 원전 원장 입장이요? 예. 원전 원장 입장도 읽어드릴게요. 예. 자, 원전 원장 입장입니다. 제가 계속 원세 원장이라고 그랬군요. 전 원장. 예. 네. 전 원장. 뭐 지금 원장은 서훈 예. 원장입니다. 예, 네. 예. 원세훈 전 원장의 얘기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국민에게 안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고맙다고 그래야 되네요, 저희가. 참.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기존부터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네. 감사하다고 해나요? 저에게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게 해주셔서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 대단합니다. 참.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예.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최종 선고가 아마 다음 달로 예정된 걸로 달이요? 알고 있는데요. 글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좀 사건 지켜봐야 될 것 어려워서, 같습니다. 예. 주제를 좀 이제 옮겨서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 부회장 공판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네. 당초에는 이제 재판부가 이번 주에 증인신문 끝으로 공판 일정 정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 그렇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청와대 문건이 혹시 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어떻게 된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예. 청와대 문건이 나왔고 검찰에서 이제 특검이죠. 예. 이걸 증거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건 삼성 쪽은 동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은 이거 증거를 채택하려면은 진술인도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누구죠? 그 작성자들. 그 지금 작성자가 당시에 지금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금 검사, 이모 검사라고 하던데. 그렇죠. 제가 썼는데요? 라고 예, 얘기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복지수석인가요? 거기, 고용복지수석인가요? 그 수석실에 있던 행정관이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네가 쓴 거 맞니? 예, 제가 쓴 거 맞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증거 능력을 보여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 절차를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예. 증거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판기일에 더 잡힐 수밖에 없죠. 몇 번 정도는요. 그래서 조금 연기된 거죠. 결심이.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내일 이 청와대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 방침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증거 채택 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작성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특검에 조사를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썼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일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예. 증거를 채택된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다만 예. 실제로 재판에서 중요한 건 증거 능력 자체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유죄의 증거를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증명력. 그걸 신빙성의 문제거든요. 그 증거 가치.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 재판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어제였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그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이 문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난번에 말을 했다 하면서 말을 일단 아꼈는데, 근데 검찰은 이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 그 이제 말씀하신 이모 행정관으로부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진실 게임일까요? 아니, 이건 지진 게임이보다요. 이건 예. 이 유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그 현직 검사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 본인 재판도 아닌데 일단 현재는 본인 재판일에 여기다가 나와가지고 아이 그거 제가 시켰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지물이 꼬리를 물 텐데 그렇죠. 안 했는데요? 예. 이러겠습니까? 지시받아 썼다는 사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원론적인 거. 그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게. 예. 그 문건 내용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뭐.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종중 전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그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껏 삼성 측 관계자들이 이제 출석도 안 하고 진술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김종중 전 팀장이 나와서 이런 진술을 왜 했을까요? 글쎄요, 왜 했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차이는 이 다른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 장충기 사장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소돼 있어요, 본인이.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지금 기소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죠. 예.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뇌 재판에 영향이 미치니까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증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두 가지 측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여기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부진 사장하고 이문재 어우, 예. 세계의 이혼 예. 역시 화제가 됐었는데 그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제 87억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부진 사장이 그랬잖아요. 1조 원대 재산은 내가 번 게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87억 재산 분할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 궁금한 게 그럼 증여 부분에 대한 이 세금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건 말이죠. 예. 이건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 예. 이부진 사장이 이 1조대 재산을 한 게 근거를 올라가 보면 90년대 말에서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있어요. 예.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당시에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 3남매에게 저가로 줍니다. 굉장히 그때는 비상장할 때니까 그냥 싸잖아요. 예. 근데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에버랜드가 뛰고 다시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제일모직에서 물산이랑 합병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 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조가 된 거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몇십억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그 에버랜드를 그 당시에 이 비장상장 주식을 그 삼남배한테 저가로 배정한 게 예. 배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김용철 특검에서 기소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알기에 결국 무죄 나왔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건 법리상 법적 판단 이건 법리상 배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주 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는 유죄가 안 돼요.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증여세는 언제 냈을까요? 그 당시에 한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그 당시에는요 전환사채 배정하는 건 제가 알기로 세법상 증여세 대상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씁쓸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딜 구조를 짰던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이학수 실장 그 다음에 당시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본부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김인주 예. 사장 이 두 사람이 요걸 구조를 짰다고 하고 어쨌든 그 두 분은 그 이후로 10년간 아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문자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4471님께서 그 잘난 증거 부족 때문에 파기환송이라 판사라는 자리를 파기환송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김태현 변호사님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귀여우셔요. 감사합니다. 9386님 김태현 변호사님 또 나오셨네요. 며칠 전 새벽에 다른 방송에서 봤는데 참 잘생기셨더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불교 방송. 예.
예, 그리고 0736님, 변호사님, 하트 4개, 국민의 심리전을 파악하라라고 지시한 걸 보면 혹시 난파간첩 출신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런 문자들,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법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후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잘 검증해야 된다. 후보 공천과 관련해 지부장들이 사람을 추려서 추천하도록 지시한 이런 얘기를 읽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개입할 언론에 개입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언론 통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예. 예. 언론 표현이 통제. 상당히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보시면요. 어떻게 예. 되냐면요. 이게 단순히 이거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 쥐어패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다. 접해야 된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보고하면 뭐하냐. 애초부터 그런 기사가 보도되지 않게 막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언론은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 접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여기 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예. 한미 FTA를 여당은 물리적으로 결국 처리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대처하자마자 지금부터 칼럼이나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준비했다가 그날 땅 하면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예. 또 몇 개 더 읽어드릴까요? 여러 인물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선거도 보수가 결집하면 이길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다. 야, 이거 뭐. 그래서 교육감 선거 그 멘트는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4년째 진행이 되었고 어제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온오프라인 심리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어제 재판 마지막 날 전격 공개가 됐죠. 이번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은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증인신문 일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죠.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바쁘게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저는 매일매일. 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인데요.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거는 어떤 절차고 또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 소위 말해 댓글 부대라는 데서 예. 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이제 옹호하고 당시 예.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 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뭐 대선 감금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해왔고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이거는 거의 다 뭐 인정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거 위반한 것이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 당선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정권의 정당성에 조금 흠집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 당시부터 검찰 수뇌부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데 예. 좀 부정적이었고 그것을 이제 밀어붙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좌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 윤석열 사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국가정보법 위반은 계속 유죄입니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은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어요. 예. 2심에서는 선거법도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징역 3년 실형. 예. 그다음 그래서 원세훈 원장 법정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무죄 취지로 하면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 내려보낸 이유가 야 선거 개입 안 한 거야가 아니라 예. 당시에 이제 선거 개입을 인정했던 고등법원의 이유가 증거들이 뭐냐면 이메일이었거든요. 수많은 이메일들. 근데 이제 고등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많은 이메일들은 국정원에서 만든 공문서 같은 거니까 예.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에서는 야 이거는 국정원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공문서 이런 업무 문서라기보다는 예. 이메일인데
그러면 작성자 불러서 작성자한테 이거 한 거 맞냐 물어봐야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니들이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못 써.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 내려 보낸 겁니다. 예. 세 번 고등법원에서 막 이제 심리 다 하다가 결심,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저게 그렇죠. 피고인 최후 진술하고 뭐 예. 검사 구형하고 이런. 그런데 어저께 검찰에서 녹취록을 제기를 한 그렇죠. 거죠. 그럼 이 녹취록 왜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모르고 냈느냐? 당시에 이 녹취록의 일부가 지워졌거든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복구해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이거 국가 안 본데?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인가요? 뭐 그게 예, 만들어졌잖아요.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TF. 예. 거기서 이걸 복원을 해낸 복원을 한 거죠. 거죠. 그래서 검찰에 제출한 거고 예. 검찰이 마지막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2013년 기소 직후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이미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말씀하셨듯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주요 대목을 삭제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시 이번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복구가 돼서 이제 네. 검찰에 전달을 한 건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내용을 제가 예. 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정도입니까? 예. 네. 2009년, 2012년 사이에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2012년 사이에 사이. 전 부서장들 거기서 이제 원세현 원장이 당시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 4월 총선 직후 열린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총선 전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12월부터 총선 예비 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 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봐라.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다. 이게 뭐죠? 무슨 내용, 무슨. 공천, 여당 공천에 개입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비 등록 총선 후보 예비 등록 시작하는데 지부장들, 예. 각 지역의 지부장들 있잖아요. 국정. 그렇죠. 현장에서 교통 정리 잘 챙겨보라. 그 뭐죠 이거?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내년 지방선거가 12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